자, 이번에는 3월 전기산업기사 대입 문제로 앞서서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이 전기기기의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800kW 역률 0.8의 부하가 있답니다. 이 친구를 4분의 1시간 동안 썼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일단 이 단위를 봤을 때 킬로와트 아워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시되어 있는 게 킬로와트가 있고 아워를 의미하는 4분의 1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두 개 곱함으로써 바로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800과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놈 자체가 200kWh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 자기여자 현상, 요놈의 발생 원인 자체가 충전 전류가 된다. 그죠? 간단하게 C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실상 4번 되겠죠. 충전 전류가 원인인데 얘를 증가시킨다?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 이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으로는 발전기의 단랍비를 크게 하고 발전기 여러 대로 병렬 접속하거나 혹은 변압기도 여러 대 병렬로 접속을 하더라. 그 다음으로 동기 조상기를 설치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혹은 별도의 리액터를 설치를 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송전단 말단에 동기 조상기를 설치를 한대. 근데 요놈이 뭐 부정여자인지 과여자인지 언급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상 우리 시험에서는요 딱 답 기본적으로 한 개밖에 없지요.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요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완벽한 게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 답은 정확하게는 이놈이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기조상기는 뭐 기본적으로 부정여자로 운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답은 4번이더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동기에서 회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여기서 말하는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죠. 네, 토크는 R 크로스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요. 이 친구도 결정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힘과 관계된 법칙은 뭐가 있다? 지금 이 지문상에서는 왼손 법칙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자의 총 도체수가 500, 6극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답니다. 이 친구에 있어서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요놈이 발생하는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자속수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토크를 물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로 쓸 수 있는 공식을 떠올리면 0.975 n분의 p 였다고 쓸 수가 있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P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익히 배우기로 이 전동기에 있어서의 출력은 이 IA로 표현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참고적으로 말하면 직류, 발전기의 출력은 단자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가 되죠. 근데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출력은요. 실상 회전하는 부분 자체를 떠올리면 전기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기자 형성되는 역기전력과 전기자 전력 구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는 이 기전력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뭐 극수도 있고 특히나 전기자 권선법도 있기 때문에 이 대신에 우리는 요거 쓰면 되겠죠. P자 파이 60 A분의 N빵. 자, 그 다음으로 나머지 그대로 쓰면은 n분의 i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n 약분 될 거고요. 특히나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와 극수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약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것만 그대로 넣으면 이 문제는 끝나겠네요. 그래서 토체수 500개요. 자속수 0.016, 그 다음에 60분의 전기자 전류 100, 요거를 계산기에 그대로 때려 박아 주시면 이 계산기에서는 8.125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에 단상 변압기의 1차 저항과 리액턴스 각각 이렇게 하면 되어 있고 2차 값은 이렇게 하면 되어 있을 때 백분율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즉, 여기 말하는 백분율 임피던스, 즉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변압기 기준으로 따지면 1차 측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Z12는 뭐냐? 자, 이 Z12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의 각 부분에 있는 저항을 1차 측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바꾸어서 만든 임피던스, 즉 1차 환산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권수비 관계를 이용을 하면 어쨌든 1차 기준이기 때문에 1차 값을 그대로 두고 2차 값은 권수비 제곱을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 기준은 요걸 계산을 해서 그리고 각각 1차 값, 1차 전류 값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권수비부터 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의 조건에서는 우리가 요걸 가지고 권수비를 짤 수가 있겠죠. 210분의 6300 요거 계산하시면 30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1차 환산 임피던스를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1차 측에 있어서 각부 저항과 리액턴스는 1.52 어이구 잘못 적었네요. 15.2 더하기 제2의 21.6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값은 권수비 제곱한 거에다가 각각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 값 0.019 더하기 제2의 0.02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실수부와 허수부끼리 조금 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15.2 더하기 30제곱 곱하기 0.019 더하기 제2의 21.6 더하기 30제곱 곱하기 0.028요. 그럼 실적으로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실수분은 32.3이 나오고요. 허수분은 46.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실상 이 1차 환산 임피던스에 있어서 크기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기로 바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32.3 제곱 더하기 46.8 제곱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56.8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1차 전류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용량값이 있겠다, 1차 전압값이 있겠다. 그러면 단순히 V1분의 P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계산 때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차 측 전류를 뽑아내게 되면 이 값이 3.17A가 나옵니다. 그럼 끝으로 네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1차 측 전압값 6300에다가 1차 전류 3.17 곱하기 56.86이라고 하는 1차 환산 임피던스 넣고 100%까지 취해주면 이 친구의 값이 2.8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차 측 기준이 아니라 2차 측 기준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차 측 말고 2차 측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 그렇죠. 실상 2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결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측 기준으로 수식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V2분의 I2 그리고 1차를 2차 기준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 2차 환산 임피던스 곱하기 100%. 그러면 똑같은 수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뭐다? 2차 환산 임피던스다. 자,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차 측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차에 있어서 반대로 권수비를 나누고요. 2차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실수부끼리 먼저 쓰겠습니다. 일단 1차 값부터 쓰면은 요 기준이죠. 30제곱분의 1을 15.2에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차의 실수값은 0.019. 그 다음에 허수부도 쓰면은 여기다가 21.6 곱한 거에다가 0.028 더한 것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기준으로 이 친구를 도출하면 0.036 더하기 제2의 0.05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 친구에 있어서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대략 0.063옴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2차 측 전류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얘는 V2분의 P가 될 거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210 하면은 이 친구의 값은요 95.24A가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모든 수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2차 책 전압은 애초에 210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95.24에다가 2차 환산 임피던스 0.063 곱하기 전체 100을 취해주면 이 친구 값이 똑같이 2.8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더라도 대략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 이런 문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 1차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2차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측 기준으로 해도 관계없이 똑같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시된 단상 유도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옳게 구성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뭐 핵심되는 문구를 가지고 바로 쓰면은 반기, 반유, 콘, 분, 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지문상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반발 기동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클 거예요. 얘들은 답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따져보면 콘, 분, 쉐이기 때문에 DBC 순서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용량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 전력은 몇 kVA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간단히 V결선 했을 때 전체 용량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결선 시의 용량을 떠올리면 얘는 한 대에 비해서 루트 3배 정도의 용량을 갖더라. 그럼 끝났죠?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얼마다? 20kVA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다음 바로 34.64 kVA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문제입니다. 사극 3상 유도기를 60Hz 전원에 접속하여 운전하고 있답니다. 이 전동기의 회전자 주파수가 3Hz일 때 이 친구의 속도는 몇 rpm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속도 관계식부터 떠올려야 될 거예요. 1-s의 ns야.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두 번째로는 동기 속도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S는 P분의 120F로서 주어진 극수 그리고 주어진 주파수 넣게 되면은 이 친구가 1800rpm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요 값은 계산을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슬립 값이 되겠죠. 근데 슬립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물론 보통 이제 슬립하면은 일반적으로 ns분의 ns-n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n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식 가지고는 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면 지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전자 주파수가 3Hz. 특히나 운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 주파수가 3Hz요. 자, 실상 이 회전자 주파수는 우리가 다르게 2차 측 주파수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슬립 주파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즉, 운전 시에 2차 주파수는요. 실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값 자체가 얼마다? 3Hz다. 이 값은 얼마다? 60Hz다. 아하, 이 수식 가지고 슬립값 계산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있으면 F2분의 회전자 주파수가 되고요. 3 나누기 60을 때리니까 0.05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 번째로 슬립을 싹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만 넣읍시다. 그래서 넣으면 1-0.05 곱하기 1800 이걸 때리니까 답이 1710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를 보시면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일단 답부터 체크를 하면 답은 실하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떠올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속도 변화가 용이하대요. 다르게 말하면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전동기 속도 제어 됩니까? 일단 안 되죠. 농형 유도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브러쉬 이동에 대한 속도 제어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전압 기동법, 다르게 뭐 지기 기동법이죠. 그 다음으로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아는 내용에는 이 브러쉬 이동을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고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참고 삼아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뭐 참고해서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실하계 전동기는 실제 정확하게는 슈라계 전동기라 부릅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의 대표적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놈의 일단 구조적인 특징을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1차 권선은요 회전자가 되고요. 1차 측은 회전자가 되고요. 2차 측은 고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 1차가 회전자고 2차가 고정자더라. 자, 그 다음으로 실제 브러쉬 이동을 가지고 브러쉬를 이동을 시켜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정속도이면서도 가변 속도 전동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일단 속도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번 속도를 제어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속도를 그대로 운전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상 이 슈라게 전동기에서 우리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항목에 대한 게 지금 이 9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10kW 3상 200V 유도 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 효율과 역률은 각각 85%래요. 자, 일단은 이처럼 뭐 효율과 역률이 주어져 있고 뭐 전력이라든가 전압, 전류 이런 걸 묻는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식은 여기 있습니다. P는 입력 코사인 세타 이타요. 실제 제가 여기를 그냥 입력해 썼는데 단상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VI 코사인 세타 이타요. 실제 이 수식에 있어서 그냥 P가 의미하는 게 보통 출력이 되고요. VI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출력 기준의 단위는 와트고요. 당연히 입력,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트 암페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역률이 곱해져서 와트가 된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삼상 전동기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타. 그래서 지문에 효율과 역률 주어져 있고 출력, 전압, 전류 중에 하나를 묻는다면 바로 이 수식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류입니다. 그럼 이 수식을요 우리가 전류 기준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쓰면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이타 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하면 일단 하나는 10kW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으로서 아래쪽은 루트 3에다가 전압 200 그리고 효율과 역률이 둘 다 85%이기 때문에 0.85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시면 계산기에서는 39.96A예요. 이렇게 답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대략 40A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끝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15kW의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계손이 350W라면 전부하 시의 2차 동선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슬립이 주어졌네요.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 출력이고 그리고 2차 동선을 물었습니다. 실상 이처럼 2차 측에 있어서 입력, 손실, 출력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언급이 있다면 우리는 요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력비요. 자, 출력비를 적어보면 P2대 P, C2대 P 아웃은 1대 S 대 1-S더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 일단 출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언급이 있겠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동선이기 때문에 요거 있겠다. 그러면 실상 이 놈을 쓸 때에는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PC2 1-S는 S의 Pout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PC2 이 2차 동선 아니겠습니까? 이 양을 하면 1-S 분의 S의 Pout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을 텐데 자 일단은 슬립은 3%니까 0.03 될 거고요. 위에는 0.03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친구 값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15kW니까 15 곱하기 10에 삼성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실상 우리가 이 수식관계에서 표현하는 Pout 자체는 전기적 출력이라 불러요. 물론 역학적인 관계에 의거해서 전기적인 출력 자체가 기계적인 출력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 출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다른 의미로 기계적으로 실상 돌릴 수 있는 출력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동기 2차 측이 있으면 요놈이 실상 이제 돌아가기 위한 출력, 요놈이 뭐가 된다? Pout요. 근데 여기다가 부하를 접속을 해가지고 얘를 돌리게 되면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기계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기계손이 빠져나간 나머지가 실제 최종 출력이 되더라.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값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계손이 없다면은 이 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실상 이놈의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종 출력이기 때문에 기계손이 있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주어진 출력에다가 얘를 더한 게 전체 출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상 여기다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계손이 없다면 그냥 이 출력 자리는 여기 지시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계손이 있다면 그냥 얘를 더해서 넣자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챙겨 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 형태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 계산기에서는 474.74W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75W 3번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이 병렬운전 조건을 조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극성이 일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감극성, 가극성이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수비가 같아야 하더라. 혹은 이와 똑같은 말이 실제 이 권수비가 일치하게 되면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1, 2차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하더라. 근데 이 전격 전압을 우리가 다르게 단자 전압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도록이면 일치하는 게 좋더라. 물론 실상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불일치하더라도 병렬 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과부하가 걸리든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상적인 운전을 하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일치를 해야 되더라.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 B가 일치해야 하더라. 실상 요놈은 이제 위상이 일치해야 된다. 요놈과 이제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상이기 때문에 상회전 방향과 그에 대한 각 변이가 같아야 하더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부분은 3번 되겠습니다.